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스크래치 코딩 2.5 7번째 시간입니다. 수업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간단하게 정리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블락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난 시간까지 다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기능적 요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학습이 끝났습니다. 물론 그 깊이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는 알게는 된 상태예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요렇게 구성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개념적 접근이 가능한 어떤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프로그램이 이게 과연 뭐야?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런 의문을 가졌을 수도 있고, 프로그램은 너무 어려워.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 라는 생각으로 조금 외면할 수도 있는데, 이 스크래치라고 하는 이 시각적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을 하게 되면, 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학습을 하게 되면, 이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접근이 되게 수월해집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구나. 그리고 누구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기본적인 진입 장벽을 좀 낮춰주고, 그 진입 장벽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나은 그런 실력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운동을 해도 마찬가지죠. 어떤 특정한 능력치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그 운동이 재미가 없어지듯이 이 프로그램도 동일합니다. 운동을 하는 것과 동일하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어느 수준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데 대한 흥미를 느낄 수가 있고 재미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프로그래머들은 실제 이런 시각적 프로그래밍 언어를 거의 공부할 이유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텍스트 기반으로 프로그래밍이 자유자재로 되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 입문하는 사람들은 이 스크래치 프로그래밍 통해서 입문을 하게 되면 프로그래밍의 개념도 빨리 잡을 수가 있고 프로그램에 대한 두려움도 몸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연산과 변수 기능을 간단하게 확인 한번 해보고 이 시간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처음에 동작 형태, 소리, 이벤트, 제어, 감지, 그리고 지난 시간에 연산과 변수.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하고 싶을 때, 요놈들이 어디에 있을까? 이제 대강 아마 느낌은 있을 거예요. 말을 하고 싶다, 움직이고 싶다, 소리 내고 싶다, 뭔가 이벤트 발생될 때, 뭔가 키인이 이루어졌을 때, 마우스가 닿았을 때, 벽에 부딪혔을 때, 뭐 이런 것들 확인하고 싶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뭔가를 처리하고 싶다. 그리고 어떤 조건에 따라서 특정한 행위를 하고 싶다. 네. 그리고 어디에 닿았다, 감지를 하거나 어떤 키가 눌러졌다. 앞에 좀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이런 부분들은 감지해서 다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고. 연산은 연산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연산의 그림이 기존에 있던 그림들하고 조금 다르죠. 이게 달라붙는 그림이 아니고 독립적으로 연산 쪽에 보면 독립적으로 동그라미 아니면 육각형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실제 다른 쪽에 중요한 부분에 조건으로서 사용이 된다는 거죠. 조건으로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산과 변수는 독립적으로 뭔가 움직이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실제 프로그램이 구동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연산과 변수를 이용해서 계산도 저번 시간에 계산도 해봤고요.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변수에 담아서 출력도 해보고 그런 기능들을 한번 확인해요. 자, 이번에는 스크래치 프로그램의 어떤 개념적 이해를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왼쪽에 있는 이 코드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텍스트 기반의 C로 만들어진 코드입니다. 요건 문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블럭을 쌓는 것도 일종의 약간의 문법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요건 레고 블럭을 쌓듯이 그냥 기본 엑기들을 막 쌓아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요 텍스트 베이스의 프로그래밍 랭귀지들은 문법이 정확하지 않으면 아예 인식을 못합니다.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그런 과정조차도 볼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문법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사용을 해야 되고 문법이 숙지가 된 상태에서
실제 논리적으로 정상적으로 동작하도록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게 기존의 텍스트 기반의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징입니다. 이에 반해서 스크래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었던 어떤 블록들을 쌓아서 블록들이 동작되는 형태로 구성을 합니다.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확실히 쉽죠, 그죠? 근데 이 두 프로그램은 거의 비슷한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왼쪽에 복잡하게 영어로 써져 있고 비슷한 거라고는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라는 글자와 안녕하세요라는 글자밖에 없죠, 그죠? 이게 거의 동일한 기능으로 동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록 몇 개 퉁퉁퉁 쌓아놓은 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쌓았던 이런 것들이 텍스트 베이스의 프로그래밍 랭귀지로 작성을 하게 되면 대단히 긴 라인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문법을 모르고 프로그램 로직을 모르는 경우에 이 시각적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스케치를 배우는 것은 상당히 도움이 돼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스크래치를 조금 더 잘 활용하게 되면 거꾸로 아마 이쪽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좀 더 고급 프로그래머로 변신을 하게 돼요. 이걸 한다고 해서 고급 프로그래머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더 높은 성능을 가진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다룰 수 있는 어떤 기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크래치 프로그램의 개념적인 이해가 이 부분을 항상 인지를 하고 너무 쉽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단순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안에 들어있는 기능들은 대단히 기존의 텍스트 베이스의 어떤 프로그래밍 랭귀지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거의 대부분 다 구현해 놓았기 때문에 물론 더 복잡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을 수는 있으나 아주 대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는다.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많은 부분에 자유도를 줄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프로그램의 이해라고 하는 부분으로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 프로그램이 과연 무엇인가? 프로그래밍. 실제 우리가 프로그램 하면 뭐 게임도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한글, 엑셀 이런 거 다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그 안에는 필수 불가결하게 어떤 부분이 들어있냐면 반복적으로 동일한 계산이 계속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에서 10까지 더한다라고 하면 1 더하기 2는 3, 2 더하기 1 더하기 2는 3, 그리고 1 더하기가 3이 됐으니까 3 더하기 3은 6, 그리고 3 더하기 3이 6이 됐으니까 6 더하기 4는 10, 10이 됐으니까 10 더하기 5는 15, 15 더하기 6은 21, 21 더하기 7은 28, 28 더하기 8은 36, 36 더하기 9는 45, 45 더하기 10은 55. 어떤 반복되는 패턴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이 반복되는 패턴에 따라서 보통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게 되고요. 또 그 반복되는 패턴 안에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났을 때 어떤 동작을 하게 될지 이런 것들이 결정하는 것들이 대부분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이 기본적 개념을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반복적으로 뭔가 패턴을 만들어야지만 내가 프로그램화할 수 있겠구나. 이게 반복적으로 패턴화 시키지 못한다면 이건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을 때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냥 손으로 하는 게 더 나아요.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패턴을 만들어내야지만 프로그램을 통해서 뭔가 이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다양한 조건들을 확인하고 조건에 따라서 분기를 한다라고 해. A로 갈지 B로 갈지 C로 갈지 D로 갈지 결정을 하고 다양한 동작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사용자에게 어떤 정보를 입력받거나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정보들을 받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변수라고 하는 부분들을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사용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거나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 내부에 있는 다른 어떤 개체들끼리 값을 주고받을 때 메시지를 쓰거나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뭔가 좀 복잡해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복잡하지 않은 것이 프로그램이고요. 단순한 듯 보이지만 또 단순하지 않은 것이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어떤 개념적 이해를 통해서 먼저 접근을 하게 되면 다양한 프로그래밍 랭귀지로 건너가는 데도 훨씬 도움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스킬을 레벨을 업을 하는데도 훨씬 시간이 조금 많이 단축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무조건 코딩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프로그램이 이렇게 동작을 하고 그 동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될까 이런 것을 고민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훨씬 더 나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 빠르게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 예제심화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프로그램을 배우게 되면 대부분 한 번쯤은 중간 단계에서 체크를 해보게 되는 어떤 프로그램 예제인데요. 방금 전에 제가 1에서 10까지 아는 가정들에 대해서 대강 설명을 드렸죠. 1 더하기 2는 3, 3 더하기 3은 6, 6 더하기 4는 10. 이런 반복되는 패턴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 패턴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반복을 통해서 이것들을 해결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용자에게 어디까지 더 하고 싶어 라고 메시지를 뿌리고 거기에 따라서 10까지 더해주라고 10을 입력하면 10까지 1에서 10까지 더한 값을 출력해주고 100을 입력하면 1에서 100까지 더한 값을 출력해주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자, 적어버리고요. 자, 우선 문제가 그죠? 1에서 몇 가지 더 할래요? 일단 물어봐야 됩니다. 그죠? 먼저 물어볼 거예요. 이렇게 1에서 얼마까지 더하고 싶니? 라고 일단 묻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뭔가 값을 받겠죠. 이놈 어디 들어온다고 했죠? 대답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1에서 10까지 더해야 돼. 뭔가 반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복은 되어라고 하는 곳에 가면 뭔가 반복하는 것이 있다. 무한 반복? 무한 반복해서는 안 되죠. 1에서 10까지만 어떻게 반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뭐라면 반복 또는 뭐뭐까지 반복 이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될 거예요. 이걸 반복적 패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선은 변수를 제가 만들겠습니다. 합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바꾸는 임시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답에 이 값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까요? 까지 반복을 하는데 이걸 3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임시 변수의 값을 하나 우리가 활용을 해봅시다. 임시 변수.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을 설명드리니까 10번 반복하기는 깔끔하게 그냥 무조건 안에서 10번이 반복이 돼요. 이건 분명히 그냥 10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10번 동안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비해서 뭐뭐까지 반복하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임시 변수를 0으로 정하게. 그리고 한 번 돌 때마다 임시 변수를 1만큼 올릴게요. 그리고 안녕이라고 말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임시 변수가
3까지 반복합니다. 3까지. 그러면 임시 변수가 0이죠. 0에서 0은 3이 아니니까 반복할 겁니다. 그래서 1이 되고 한 번 말하고 2가 되고 한 번 말하고 3이 되고 한 번 말하고 세 번 안녕을 말할 것 같죠, 느낌이? 네. 이렇게 하면 바로 안 보이겠네요. 말을 해서는 안 되고 110 갑시다. 세 번 가는 게 일반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들겠죠. 0에서 3까지니까, 그죠? 3. 보죠. 어떻게 진행되는가? 너무 빨리 가니까 안 보인다, 그죠? 그죠? 기다렸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3까지 반복을 하는 거죠. 3까지. 3까지 반복을. 4가 되니까 반복을 하잖아요. 이 조건에 대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10까지, 우리가 10까지 더 하고 싶다 하면, 우리가 더 한다는 건 아까 1 더하기 1, 1 더하기 2,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했었죠. 1 더하기 2,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이렇게 봤을 때, 반복을 하기 위해서, 우선 이 두 가지를 더해서 3을 만듭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9.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 또 3 더하기 3이 다시 6으로 바뀌고, 자, 이렇게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가다가 맨 마지막에는 45 더하기 10에서 95가 이루어져요. 이런 어떤 반복적인 패턴을 마련했습니다. 반복적인 패턴을 통해서 우리가 더해야 되겠다. 그러면 대답이라 우리가 1에서 얼마까지 더하고 싶니에 지금 10이라고 하는 것이 대답이 들어와 있습니다. 10까지 반복을 하면 되겠죠. 뭔지 모르겠지만 10까지 더하는 거니까 10까지 더하면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이때 합계라고 하는 거, 합계가 처음에는 0이 되어 있어야 될 겁니다. 합계를 0으로 정해놓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임시 변수는 똑같죠. 임시 변수도 0부터 출발해야 될 겁니다. 그죠? 더해지는 거니까 임시 변수를 1부터 해도 되겠네요. 임시 변수는 1부터 갑니다. 그리고 합계가 어떤 값들의 값으로 바뀌는데 이전 합계값과 임시 변수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갈 거예요. 결국은 임시 변수의 값이 계속해서 더해지는 거예요. 합계와 이전 합계의 값과 임시 변수의 값을 더한 것이 합계로 다시 바뀌면 돼요. 그리고 이 임시 변수는 대답과 같아질 때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답을 이야기를 해주면 이건 그냥 여러분들하고 같이 지금 바로 만들어 본 건데 동작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2까지 한번 해볼까요? 안 맞는 것 같다, 그죠? 3까지 해볼까요?
안 맞는 것 같다, 그죠? 대답이 아니죠. 합계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까지 다 보고 싶어요. 안 맞네요. 3까지도 하고 싶어요. 뭐가 안 맞다, 그죠? 4까지도 하고 싶어요. 뭐가 하나씩 좀 밀리는 느낌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계속 드리냐면, 임시 변수가 10일 때, 10까지만 보고 빠져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10이 합계에 더해지지를 못해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실제적으로는 이 대답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답보다 하나가 더 가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을 구해낼.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해보면, 이번엔 아마 정답이 나올 가능성이, 이제는 정답이 아마 나올 거예요.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니까 6이고, 이제 10까지 한번 가볼까요? 100까지 한번 가볼까요? 맞는 것 같죠? 만까지 가면 500, 500,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요 임시 변수가 이 값들하고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맨 마지막에 하나 빠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까지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빠져나와 버리는 거죠. 딱 맞는 순간 빠져나와 버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반복문을 쓰게 될 때는 항상 끝자리 그리고 첫 자리, 처음과 끝에 대한 부분을 꼭 한번 따져봐야 돼요. 그걸 따져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값을 얻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요거, 요 정도 코딩을 통해서 입력받는 수 따지의 어떤 합을 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각자 조금씩 한번 스스로의 어떤 느낌으로 블락들을 한번 쌓아보고요. 블락들이 쌓는 과정 속에서 어떤 결과값을 나오는지 한번 각자 체크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건 마무리 퀴즈인데, 예를 들어서 무수를 입력받아서 더한 결과를 알려주는 프로그램 작성해 보세요. 이거 한번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죠. 두 수를 받는다. 어차피 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놈을 써야 되겠죠, 그죠? 자, 묻고 대답에 들어옵니다. 대답에 들어온 것을 그대로 두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변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 값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요. 두 번째 값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값을 대답에 들어와 있는 것도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두 번째 숫자, 두 번째 값을 잡았지만 이렇게 하고 최종적으로 이 첫 번째 값과 두 번째 값을 더해야 되겠죠. 첫 번째 값과 두 번째 값을 더해야 되고 합계에다가 끼워넣어요.
말을 할 겁니다. 와 같은 말을 할 거고요. 여기에 합계라고 하는 값이 출력이 됩니다. 자, 논리적으로 먼저 한번 보는 겁니다. 첫 번째 숫자를 물어보고 첫 번째 값을 대답으로 받아들입니다. 첫 번째 숫자를 물어보고 입력을 하면 대답에 들어오게 되고 이 대답의 값을 첫 번째 값 변수에도 옮기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숫자는라고 물어보고 입력을 하면 다시 이 대답에 들어오는데 대답을 두 번째 값을 옮깁니다. 변수로. 그리고 이 첫 번째 값과 두 번째 값을 더한 값을 합계로 정하게 되면 이 합계가 결과값이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연산의 결과는 요 합계값입니다. 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5, 3 요와 같은 형태로 방금 전에 우리가 루수를 입력받아서 더한 결과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요건 뭐 아주 다양하게 응용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값들을 받아와서 어떤 변수에 저장을 하고 그 저장된 변수들을 연산을 하고 연산된 결과값을 또 다른 변수에 집어넣고 그 변수를 통해서 뭔가 결과값을 보여주는 행위. 이것들이 보통 입출력을 서로 사용자와 주고받는 어떤 처리를 할 때는 이와 같은 루틴들이 사용이 되게 되는. 그래서 앞에 어떤 값이 입력이 되면 그 값까지 반복적으로 더해서 결과값을 만들어주는 이런 루틴을 작성할 때 처음과 끝부분을 잘 살펴봐야 된다. 요거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머릿속에서 그냥 반복되는 패턴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 패턴을 프로그램을 녹여보십시오. 이게 되면 두 수를 각각 입력을 받아서 변수에다 저장을 해두고 그 변수를 처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과값을 보여주는 이런 프로그램까지 한번 직접 코드를 작성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조금 약간 규모가 있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스크래치 프로그램 자체를 입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대단한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생각보다는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하고 있다, 요럴 때는 이렇게 사용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전체적인 느낌을 먼저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개인 학습을 하기도 훨씬 편해질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학습을 이어가기를 바라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작성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